안녕하십니까, 하경민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인해서 가중되고 있는 중동 사태, 이 여파에 대해서 오늘은 긴급 진단을 하는 시간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 금요일장 우려로 인해서 1% 정도 하락을 했는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 시각 현재 열리고 있는 미국의 나스닥 선물, S&P 500 선물 같은 경우에는 0.3% 전후에서 상승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하나 자세하게 긴급 진단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위즈웨이브의 이건희 대표, 메리츠증권 영업부 금융센터의 강지원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또 특별히 많은 분들 모셨습니다. 마영삼 전 이스라엘 대사, 박현도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 그리고 문정희 KB 국민은행 수석 연구위원까지 계속해서 연결하면서 다양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마영삼 전 이스라엘 그리고 전 팔레스타인 대사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이스라엘 영공이 다시 열렸습니다. 상황이 일단락이 됐는데 이란의 공격으로 인한 피해는 거의 없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일단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것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어제 이란 측에서 공격을 할 때 약 350발에 달하는 미사일 드론 이렇게 공격을 꽤 큰 규모로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제가 보기에는 잘 조율된 제한된 공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하고 이란은 약 2,0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격 무기가 도달하는 데까지 시간이 꽤 걸리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방공 시스템 아주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집집마다 방공호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적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번에 이렇게 공격을 하고 나서 이란 측 반응입니다. 그 대통령이라든가 아니면은 주 유엔 이란 대표부에서 발표하는 것이 이스라엘 공격에 상응하는 비례적인 대응을 했다. 그런데 앞으로 이스라엘이 재보복하지 않으면은 우리도 공격을 멈추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미국도 이스라엘의 안보를 함께 지키겠다. 그러나 재보복에는 가담하지 않겠다. 여전히 확전 방지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대응 태도에 달려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조율된 공격이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 이란 방어적 조치라는 점을 강화하고 있고 미국도 이스라엘이 보복 조치를 안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의 선택은 어떨 것으로 보십니까? 네.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재반격을 하느냐 하는 문제, 그리고 미국 등 국제사회에서 압력, 확전하면 안 된다는 이런 또 압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중간에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스라엘로서는 또 조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이 연정 파트너의 정당들이 매우 강경한 주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시사평론가들이 많이 인용을 하는데 네타냐후 총리의 정치 생명이 달려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제사회의 압력과 자기의 정치적인 생명 또 연정 파트너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균형을 찾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이스라엘이 미국의 요청을 거부해서 확전으로 막 내닫겠다? 매우 어려운 선택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대외적인 여건도 있지만 대내적인 정치적인 문제도 이 영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도 여파가 미칠 텐데 휴전 협상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네, 그 휴전 협상은 원래부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하마스 이 서로가 내거는 조건이 타협점에 이르기에는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마스가 요구하는 것은 이제 항구적인 휴전이고 이스라엘 군대를 즉각 철수하라는 내용인데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라파 공격을 마지막으로 해서 하마스 지휘부를 완전 제거해야지만 자기들이 전쟁을 멈출 수 있다라고 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연정 파트너뿐만 아니라 대다수 국민들도 하마스 제거를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전 협상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번 이란의 반격으로 인해서 더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영삼 전 이스라엘 그리고 팔레스타인 대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계속해서 박현도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 연결해서 의견 들어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이란의 이스라엘 본토 공격의 의미에 대한 해석을 들어볼까요? 이란에서는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공격입니다. 왜냐하면 4월 1일에 이스라엘이 이 외교 공간에 관한 빈 협약을 위반하고 주시리아 이란의 영사관을 공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공격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 안에 있었던 이란인 13명, 그중에서는 시리아 레바논의 그 혁명수비대 예루살렘 군단 그 사령관인 레자 자헤리까지 포함해서 13명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는 이란에 대한 사실은 본토 공격과 다른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국제사회가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어요. 미국과 영국이요. 특히 미국과 영국이 거기에 대해서 규탄이라도 했었으면 이란이 공격하지 않았을 텐데 이란이 그 얘기를 합니다. 국제사회가 너무 조용하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국제법을 위반했는데도 전혀 규탄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유엔 헌장 51조의 자위권을 발동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자위권을 발동한 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이란의 공격이 논리적으로 틀린 건 없죠. 다만 이 공격을 안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요.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이 왜 무리하게 영사관을 공격했는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합니다만은 아무튼 확정까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입니다. 네, 이란은 보복을 하지 않을 수는 없는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를 보자면은 확전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쪽으로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향후 그래도 확전 가능성이라든지 체크 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사실은요,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분명히 네탄야후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미국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확전식의 공격은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나왔던 이야기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란 내에 여러 가지 반정부 조직인을 이용한 사보타지 가능성들을 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 이스라엘 쪽에서 나오는 보도는 내각에서 공격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 24시간 또는 48시간 안에 공격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박한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미확인 보도이긴 합니다만은 이란이 공격한 이스라엘의 공군기지에서 이스라엘 군인들의 사망자가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이스라엘로서도 어느 정도 보복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다만 지금 한 가지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될 것은 러시아가 지금 군함을 움직였습니다. 러시아가 이 킨자리라고 굉장히 강력한 초음속 미사일이 있는데 그 미사일을 실은 군함을 지금 이스라엘 쪽, 즉 그 팔레스타인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이거는 러시아가 더 이상 확전해서는 안 된다, 아니면 이란 편을 드는 게 아니냐, 그런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확정까지 되면은 상황이 굉장히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러시아까지 또다시 참가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최대한 자제력을 발휘해 주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미국이 최대한의 지렛대를 활용해서 이스라엘이 더 이상 확전을 되지 않도록 막아야 되는데 현재까지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정책을 보면은 그게 가능할지 사실은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관건은 이스라엘 말씀하신 것처럼 전시 내각 회의를 통해서 보복에 찬성하는 입장이 상당히 많았다. 과연 정말 보복을 할 것인가 여부가 되겠습니다. 부디 확전은 되지 않길 바랍니다. 박현도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요즘에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급격하게 상승을 했었는데 이 여파로 인해서 추가 오버슈팅을 할지, 그렇다면 당국이 개입에 나설지 이 부분도 상당히 우리 금융시장에 있어서는 중요하겠죠. 이번에는 문정희 KB국민은행 수석연구위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은 한국은행이 외환당국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정부와 또 강조를 하기도 했는데 구두 개입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네, 사실 최근에 보면은 정부의 개입하는 모습은 좀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안정시키려고 하는 모습은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마냥 들어가서 달러를 이제 매도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계속적으로 구두 개입이나 아니면 실제로 이제 시장에서 이제 달러를 좀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보면은 이제 환율 크게 변동했을 때 이제 선물환이나 아니면은 포지션을 가지고 이제 그 시장을 좀 안정시키려는 조치를 좀 보였고요. 이전에 이제 2022년에도 이제 환율이 좀 급등했을 때도 대략 한 200억에서 250억 달러씩 분기별로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제 시장에 좀 안정시키려는 노력을 보였습니다. 이번에도 사실상 단기적으로 좀 급등했던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최근에 이제 전쟁 이슈나 아니면 지난주 이제 한국은행 금통 이후로 오히려 이제 외환시장 쪽에서는 워낙 약세에 대한 불안감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시장 변동성을 좀 줄이는 부분, 레벨을 좀 안정시키려는 그런 모습에서 아마 정부가 좀 실시간으로 좀 시장에 개입 가능성을 좀 시사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은행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으로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질 우려가 있다. 경계감 가지고 시장 상황을 주시하겠다라고 또 오늘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요즘에 워낙에 또 달러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원화는 급격하게 약세를 보였는데 1,400원 뭐 상단을 열어놔야 될까요? 지금 환율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최근에 변동성이 상당히 좀 컸었습니다. 특히 뭐 외부에서는 달러 강세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 전쟁 이슈나 아니면 위험 회피 심리들 이런 것들 때문에 지난주에 이제 1,360원이 상당히 좀 강한 저항선으로 봤는데 이 부분이 일단은 뚫렸고요. 그래서 1,370원대 지금 여기에서 80원까지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다음 레벨을 이제 1,400원으로 좀 보고 있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이 전쟁 이슈가 과연 어떻게 될 거냐. 지금 뭐 최근 뉴스로는 뭐 이스라엘이 뭐 보복을 안 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다시 좀 안정을 될 수 있지만 실제로 이제 전쟁이 종료될 때까지는 계속 좀 불안감이 좀 남아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시장은 여전히 좀 확정 가능성도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국제 유가가 얼마만큼 움직이느냐라는 부분인데 현재는 이제 배럴당 86불 정도 움직이고 있는데 이전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는 단기적으로 100불 이상 넘어갔을 때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환율이 더 큰 폭으로 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쟁 이슈로 본다면은 일단 변동성 확대된 부분에서 아마 1,400원이 상단이냐라는 부분에서 아마 트라이하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고요. 하지만 전쟁이 아니라고 보고 그다음에 유가가 다시 좀 안정이 된다면 지금 상단을 좀 확인하면서 지금 레인지 자체는 이제 1,350원 그다음에 그 아래로는 다시 1,340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상단을 확인하고 이제 얼마만큼 내려올 거냐라는 부분도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가시권이 1,400원을 이제 상단 저항선으로 좀 보고 있고요. 만약에 내려온다면 다시 1,350원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KB국민은행의 문정희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금융위원회도 오늘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은 국내 금융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 잠재적 불안 요인은 남아있기 때문에 살펴봐야 하지만 대응 여력은 충분하다. 과도한 우려를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회사의 익스포저가 크지 않다라는 점을 또 금융위원회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는데 뭐 당연히 크진 않죠. 하지만 이 불확실성이 확대된다는 것은 악재가 아니겠습니까? 예, 일단 뭐 기본적으로 지금 뭐 매크로 환경이 계속 안 좋아지고 있는 거죠. 네. 네, 채권 금리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러면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은 여전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줄고 있다는 거고, 또 하나 이 상황에서 이제 이란이 또 이제 공격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여기서 또 다시 또 되치기를 할지 안 할지. 그런 예, 문제죠. 이게 이제 사실은 이스라엘이 이제 키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국제사회는 이걸 막으려고 노력하겠지만 또 이제 이스라엘이 항상 그동안 해왔던 그 과정들을 보면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른다라는 부분이 여전히 불안하다. 그럼 이제 시장은 우리는 그냥 이거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맞아요. 당장 뭐 선물이라든지 원유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움직임을 봤을 때는 아직 시장은 확전보다는 그래도 확전이 안 되지 않겠냐라는 쪽으로 지금 베팅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오늘 여전히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오늘 밤까지는 조금 너무 그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조금 좀 보수적으로 시장을 좀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선 조정을 받았던 미국 증시 이 시각 현재 나스닥 선물, S&P 500 선물은 0.3% 후반대 상승 탄력을 약간 더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 선물의 움직임이면 꽤나 큰 폭의 오름세거든요. 강재원 부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매도 잡고 맞으면 맷집이 생긴다고 이 전쟁에 대한 이슈가 너무 자주 나오다 보니까 약간
조금 둔화된 느낌들은 있어요. 사실 가장 분위기가 안 좋았던 거는 금요일, 토요일이 분위기가 안 좋았고 오히려 일요일 날은 좀 소강 국면 분위기였거든요. 네. 오히려 이제 이스라엘에서도 7시간 만에 폐쇄했던 영공을 다시 열었다는 소식이 들렸고 자국민에게 내린 대피 명령도 지금 해제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전쟁 이슈 때문에 뭐 우리가 많이 투자했던 뭐 유류 관련 종목이라든지 뭐 흥구석유 뭐 이런 에너지 관련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거 별로 좋아 보이지 않고 이런 이슈에 오히려 차익 실현하려고 나서는 사람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이거 외에 다른 종목들, 뭐 반도체 관련 종목들 오늘 장 초반이 아마 바닥일 것 같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가는 오히려 반등세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같이 과매도 구간에 동참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